코로나19 위기를 딛고 동학개미가 만든 사상 최고가 랠리. 그러나 과도한 영끌, 레버리지, 가상화폐 투자 등 부작용이 속출하는데 대한민국의 미래는 자본시장에 있다. 위기 속에 피어난 기업들의 경쟁력, 불법 공매도, 주가 조작 감시, 선진 수준의 투자자 보호까지. 자본시장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다. 예, 그러면 각 특징이 있는 종목들 추려보면서 여기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첫 번째는 전자공시가 나온 종목들 중에서 좀 선택이 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이버와 임팩, 해성DS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대해서도 투자 의견 어떻게 나올지 한번 궁금하고요. 그 다음으로 자이에스앤디 그리고 오러스 테크놀로지가 픽이 됐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부터 한번 살펴주시죠. 네, 네이버는 이제 공시를 좀 살펴보니까 이제 장내 매수한 기업들은 되게 많은데 네. 그래도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이제 네이버 같고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무려 5명의 임원이, 그러니까 한 5명이 넘는 그 임원분들이 장내 매수를 이제 동시에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거의 가격대가 40만 원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네이버도 카카오 뭐 플랫폼 규제 뭐 이런 이슈에 이제 맞물려 가지고 주가 고점 대비 좀 많이 빠졌잖아요. 네. 빠졌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덜 빠진 이유는 예전에 이제 미리 좀 플랫폼 규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는 사실 그 플랫폼 규제를 한다 하더라도 네이버가 이렇게 크게 뭐 거기에 연관된 부분들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카카오보다는 조금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덜 받았고 또 해외 매출 비중이 좀 높잖아요. 일본에서. 네.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임원들이 이 낮아진 가격대 40만 원대에서 뭐 한 명도 아니고요. 동시다발적으로 한 5-6명이 꾸준하게 좀 매수를 했다는 거는 상당히 좀 주가의 하방 경직성을 높이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최근에 플랫폼 또 금리가 올라가면서 인터넷 관련주에 대한 좀 관심들이 좀 낮아진 시점이지만 네이버의 성장은 여전히 뭐 무난한 상태고 특히 일본의 제트홀딩스가 계속해서 좋은 실적하고 주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대해서는 뭐 임원들도 그렇지만 좀 개인 투자분들도 지금 한 40만 원 이하의 가격이라면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이버에 대해서 이번들의 40만 원 저점 의지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고 임팩에 대해서도 포인트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임팩은 또 생소한 기업이실 거예요. 사실 뭐 증권사 보고서도 거의 없고요. 이게 자동차에 들어간 이제 제조할 때 필요한 뭐 케이블을 만드는 업체인데 그래도 이게 규모가 꽤 큽니다. 자기 자본 대비해서 20.83% 정도 규모의 그 제천 공장을 신규 설립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뭐 주말에 이걸 좀 보다 보니까 혹시 이제 오늘 좀 시간 되시는 분들은 회사에 한번 전화도 해보시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회사가 그 전동화 부품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동차 부품뿐만 아니라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도 일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까지 한번 체크하신다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규모가 이게 10%도 아니고 20%나 되는 그런 굉장히 큰 돈을 네. 신규 공장에 설립한다는 건 이제 어디서 좀 수주를 받은 게 아닌가라고 좀 추정이 되는데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 뭐 주가도 그렇게 많이 오른 편이 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진짜로 한번 확인해 볼 만한 전화 걸어서 확인해 볼 만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임팩 살펴봤고 해성DS는 좀 어떻게 두고 보십니까? 이거 뭐 워낙 많이 알려진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 반도체 관련주로 알려져 있고 실제 이제 거기 관련된 패키지 기판 이제 증설한다는 공시가 떴습니다. 그래서 500억 정도 규모가 되고요. 이 규모가 꽤 큽니다. 21.57%니까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여전히 타이트한 상황이고 그 반도체 관련해서도 단가도 올라가고 계속해서 내년까지 좀 공급 부족 이슈가 좀 살아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관점 유지하시면 되겠고 근데 다만 해성DS가 주가가 워낙 좀 장기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가격 부담하고 이게 좀 상충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멘텀은 여전히 좋은데 근데 이런 증설 공시를 한다는 거는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 기반이 되니까 우리가 사실 이제 스토리도 좋고 숫자도 좋은 기업들 사면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네. 그 대표적인 게 스토리가
그 스토리와 숫자가 나중에 결합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저는 증설 공시라고 생각하거든요. 미래의 이제 가치를 반영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나중에 또 숫자로 잡힐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해성 DS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해성 DS에 대한 어떤 투자 의견이나 포인트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어서 자이SND는 이제 뭐 수주 소식들이 자이SND와 오로스테크놀로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이SND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가 살짝은 좀 심심합니다. 3개월 동안에서도 중간에 저점 한번 찍고 이후로 크게 반등은 못하고 있는데 좀 수주 소식도 있었으니 좀 반등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 자이SND 같은 경우는 이제 GS건설의 자회사로 좀 소규모 사업들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이제 그 812억 규모 한 22.81% 정도 되는 매출액 대비해서 굉장히 큰 규모의 경주의 이제 공동주택 신축 공사 이제 수주를 따낸 것으로 지금 이제 공시가 나왔고요. 어쨌든 건설은 중요한 게 수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지방에서도 수주를 따냈다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지금 이제 대규모 재건축 기대감이 좀 높지만 이 자이SND처럼 소규모 재건축의 좀 강자도 좀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상이 될 수밖에 없고 특히 정부 입장에서도 너무 이제 대건축 뭐 대규모 재건축 개발도 물론 좋지만 소규모 단지 뭐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개발도 계속해서 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유상증자도 이제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증자 이슈도 다 해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자이SND 지금 충분히 낮아진 좀 주가에 있으니까 건설주 좀 부담 좀 많이 올랐던 기업들이 부담이 되시면 자이SND도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이SND에 대한 투자 포인트들 이렇게 살펴봤고 전자전 공시 종목 중에 마지막으로 오로스 테크놀로지 볼 텐데 여기는 어디로부터 수지를 받았는지까지 이제 공시가 나왔습니다. 기사들도 상당히 나왔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도 포인트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신규 상장하고 나서 좀 많이 빠진 기업인데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이제 삼성전자에 네. 아마 반도체 장비 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어떤 장비라고는 안 나왔는데 삼성전자 이제 장비면 아마 반도체 장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 회사가 이제 주로 미국 업체들이 그 독점하고 있는 계측 장비가 있습니다. 이 반도체 그 계측 장비 쪽에서 국산화에 좀 성공을 해가지고 최근에 좀 납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통 신규 상장 기업들이 상장하고 나면은 항상 물량 부담도 좀 있고 네. 여러 가지 뭐 또 항상 좋을 때 상장하거든요. 항상 제일 좋을 때 상장하다 보니까 그거보다 기대치가 높지 않으면 주가가 밀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최근에 충분히 좀 빠졌기 때문에 가격 매력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결국 수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 계측 장비는 한국이 좀 약한 부분인데 이쪽에서 수주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선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반도체가 뭐 어쨌든 워낙 좀 부진했죠. 8, 9월 달에 부진했지만 10월에는 또 한번 반전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5개 종목에 대해서 전자공시를 통해서 어떤 투자 의견들과 해석들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리포트를 통해서 가져온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은 어떤 쪽, 어떤 산업군 이야기입니까? 예,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이틀밖에 안 열렸지만 그래도 읽어보면서 제일 좀 눈에 띄었던 게 되게 좀 새로웠어요. 그러니까 저도 뭔가 좀 신선한 아이디어가 있는 그런 보고서들을 좀 많이 읽어보는 편인데 이게 삼성증권에서 나왔던 보고서입니다. 이제 폐기물을 우리가 보통 매각하고 그러니까 매립하고 소각하는 비즈니스로 이제 끝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재활용이 중요하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매립할 수 있는 땅이 점점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매립하는데 지금 점점 한계가 생겼고 이제 물론 소각은 계속 할 수 있겠지만 매립 자체가 이제 어려워지게 되면은 이 폐기물을 어디다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거든요. 특히 매립지 같은 경우는 더 늘릴 수가 어려운 게 뭐 여러분이 만약에 사시는 동네 주변에 매립지가 생긴다면 당연히 반대를 그렇죠. 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폐기물이 이제는 비즈니스 차원에서 보면은 재활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폐기물 업체들이 국내에 여러 개가 있는데 이 회사들이 이제 나오는 그 폐기물을 가지고 이걸 이제 돌리는 거죠. 순환한다는 의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산업이 굉장히 커질 것이라는 그런 어떤 이제 그 보고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 폐기물 중에서 가장 골칫거리가 이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네. 폐플라스틱. 이게 그 썩는데 500년이 걸린대요. 그래서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그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단번에 대체하기도 힘들고 또 플라스틱을 만드는 공정에서도
이게 사실 이산화탄소도 배출이 워낙 많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거 폐플라스틱이 참 이게 골칫거리긴 한데, 근데 이제 물론 최근에 보면 그 시멘트 공장에서 폐플라스틱을 받아다가 그걸 원료로 해가지고 이제 순환하는 그런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오곤 있는데, 이 폐기물 업체들이 이 폐플라스틱을 이용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다른 데 쓰는 거죠. 그러니까 버리는 게 아니라 뭐 폐기하거나 그런 거보다도 연료로 만들거나 아까 말씀드린 시멘트처럼, 아니면 이거를 수소화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소로 할 수도 있고, 또 이 폐플라스틱을, 그러니까 사실 폐플라스틱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보고서 보다 보니까요, 좀 안타까운 게 플라스틱에 오염 물질이 너무 많이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버리는 상태에서 깨끗한 플라스틱이 아니라 온갖 이제 안 좋은 것들이 묻어 있으니까 활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좀 깨끗하게 세척만 하면은 새로운 플라스틱으로 다시 바꿔버릴 수가 있대요. 그건 충분히 기술력으로 가능하다고 하는데, 한국은 좀 오염 물질이 너무 많은 게 좀 문제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또 기술력을 좀 개발을 해가지고 재생산을 하게 되면은 폐플라스틱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비즈니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것도 이제 해치하고 파쇄, 또 요즘에 폐배터리 얘기 많이 그렇죠. 나오잖아요. 네. 이것도 자동차도 사실 버릴 게 없어요. 거기 들어가는 철도 있을 거고, 다양한 뭐 부품들 이런 것들 다 재생산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버리거나 매립한다고 생각해 보면 엄청난 그 자원 낭비가 될 그렇죠. 수밖에. 예. 그래서 자동차 해체 파쇄 사업 쪽으로도 가고 있고, 또 이 폐기물을 소각할 때 열이 나오는데 그 열을 이용해서 스팀 생산해서 발전소로 공급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한마디로 어떤 물건을 생산하고 소비하고 그리고 이제 끝, 네, 묻고 그냥 없애고 이걸로 끝인데, 중간에 이제 재활용이 들어가면 다시 돌려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원 순환 또 환경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일 수 있는 보고서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 자료는 여러분들이 뭐 삼성증권에 있으니까 꼭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그 보고서 좀 길지만 읽는데 되게 어렵진 않아요. 한번 읽어보시면 이 산업 한번 좀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산업 분석 보고서를 보는 게 트렌드 변화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네. 좀 뭔가 그러니까 뭔가 큰 울림을 주는 좀 보고서 같아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을에 그냥 허공에 날려보냈었던 비용들인데, 이거를 다시 한번 이익으로 되돌려 보내는 어떤 재순환과 관련해서 순환경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생소해지다 보니까, 그러면 종목이나 기업을 어디로 우리가 꼽아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고민하셨어요? 사실 요새 그러니까 보시면 그 폐기물 업체들이 그렇게 좋다 하는데 주가 많이 빠졌어요. 근데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매립지가 없어져서 그래요. 네. 매립지가 없어지면 성장이 둔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우려감이 작용되면서 빠졌는데, 그래서 이제 재활용 사업이 중요한데, 관련해서 두 가지 기업 좀 말씀드리면 인선 ENT랑 코엔텍인데, 인선 ENT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자동차 해체 파쇄 있죠. 자회사 중에 인선 모터스라고 있어요. 네. 이 회사가 자동차 뭐 이렇게 그 폐차를 해주고 거기서 이제 해체 사업을 하거든요. 그럼 거기 나오는 철 스크랩이라든가 부품들을 다시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다시 판매를 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 재활용 면에서 가장 좀 근접한 비즈니스 모델을 좀 가지고 있어서 인선 ENT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고, 나중에 폐배터리 사업까지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자동차와 관련된 재활용 비즈니스에서 국내에선 좀 가장 앞선 모델을 가지고 있으니까 눈여겨보시고, 코엔텍은 실제로 그 폐열 있잖아요. 아까 말씀 폐열을 활용한 스팀, 이걸 이용해서 이제 그 실제 돈을 버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소각로에서 열이 나오는데 이걸 이용해서 실제로 스팀을 생산을 해가지고 적재적소에 지금 공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 비즈니스에서 실제로 지금 돈을 벌고 있어요. 그래서 인선 ENT나 코엔텍은 재활용 비즈니스 이미 시작을 했고, 근데 시장에서 이제 인정을 못 받은 거죠. 이런 비즈니스 자체를 그렇게 이게 뭐가 의미가 있나? 이런 식으로 좀 얘기들이 나왔지만, 뭐 적어도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는 이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이제 모멘텀들이 부각될 수 있으니까 이 두 기업은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당장의 승부를 보자라는 게 아니라 산업의 변화에 대해서 감지를 하고 미리미리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미에서 인선 ENT와 코엔텍에 대해서도 또 종목 추려주셨으니까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AS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종목만 살펴볼 텐데, 일단 첫 번째는 이사님의 그 영상이나 어떤 콘텐츠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리는 종목 중에 하나가 롯데정밀화학입니다. 덕분에 수익 잘 내고 있어요 라는 얘기들을
롯데정밀화학 안 다룰 때도 하시는데 이제 또 많이 오르기도 했고 지금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43%거든요. 현재 구간에서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항상 그렇지만 이제 이 기업도 이제 그 신성장 동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육 소재하고 암모니아가 있는데 그건 좀 시간은 걸리는 비즈니스인데 그게 붙은 데다가 본업이 지금 너무 잘 나갑니다. 본업이 그 ECH라는 이제 소재인데 이 소재가 화학 소재가 가격이 지금 연일 급등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좀 상당히 급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고공이진 한 이상은 꾸준하게 주가가 올라가겠죠. 다만 그게 어느 시점에서 또 꺾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씩 비중을 줄여 나가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00% 비중을 줄이지 마시고 뒤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모니아나 이런 성장 산업이 있으니까 절반 정도는 정말 긴 호흡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시고 절반은 트레이딩을 나눠서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주가가 이제 10만 원 근처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이 구간에서는 한번 또 흔들릴 수 있는 자리니까 절반 정도는 한번 이제 10만 원 근접할 때 좀 수익 실현하셔도 좀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부 수익 실현에 대해서 투자 의견 나왔으니까요. 특히 보유자의 입장에서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동아화성입니다. 역시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률 11%. 근데 이거를 방송 보고 그날 당일에 사셨느냐 아니면 좀 지나서 사셨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익률은 좀 달라질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동아화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동아화성은 그 수소 관련주, 수소 연료전지에 들어가는 이제 게스킷이라고 이 고무죠. 고무 부품인데 이게 반드시 많이 필요한데 어쨌든 이 본업에서도 지금 돈을 잘 벌어요. 벌기 때문에 근데 수소 연료전지 사업이 이제 붙으면서 굉장히 좀 고성장을 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토리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본업에서 이 숫자가 나오는 기업이 굉장히 단단하게 가거든요. 나중에 주가 올랐을 때 보면은 스토리로만 간 기업들은요. 이게 숫자가 안 나와버리면 나중에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네. 정말. 그래서 동아성은 그런 면에서 저는 좀 충분히 장기 투자 가능하고 특히 현대모비스가 1조 원 이상 투자 계획을 또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그 수혜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아성은 너무 가격보다는 좀 계속 가져가시고 다만 이제 올라왔으니까요. 또 역시 그 조정을 기다렸다가 매수는 한번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몇 주째인지 이제 저는 세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염승환 이사께서 계속 본업 플러스 알파가 있는 종목들에 대한 강조를 계속 해오셨고 관련 종목들이 그만큼 이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꾸준하게 AS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또 오늘 시장 전략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분기가 다가오는데 시장은 뭐 그러니까 당장 뭐 올라간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뭐 내려갈 것도 아니고 그냥 3,100 부근에서 3,150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상황에서 지금 근데 요새 제가 좀 이렇게 상담도 받고 해보면 많은 분들이 되게 좀 불안해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게 지수가 좀 무너지면 어떡하나. 근데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크게 밀릴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당장 올라갈 뭐 그런 이 부분도 좀 아직은 약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보면 이제 종목 장세인데 네. 여기서 종목을 선택할 때 너무 오른 건 좀 자제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좀 큰 그림을 그리시고 못 오른 기업들이 있으면 저평가된 것들 좀 담아가시면 좋은 게 아까 제가 폐기물도 마찬가지로 네.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고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DDR5도 한 몇 달 전에 네. 분명히 이건 미래가 온다. 근데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사도 뭐 당장 안 갑니다. 주가가. 근데 이제 미래가 이제 다가오면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하게 되니까 이런 큰 줄기를 좀 생각하시고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런 기업들이 만약에 발견되면 당장 사지 마시고 전화도 해보시고 네. 공부하신 다음에 이거다 싶으면 들어가세요. 과감하게. 그 틀려도 상관없어요. 뭐 그게 내가 그런 관점으로 내가 공부해서 실패했는데 틀리면 좀 어때요? 다시 또 공부해서 또 다른 거 네. 찾으면 되니까 그게 나중에 경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여유 가지고 9월 말까지는 한번 투자해 보시면 좋겠고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4분기는 그래도 좀 한번 다시 한번 위로 슈팅 나오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길 저도 꼭 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증시가 급격하게 오를 때나 떨어질 때는 산업 트렌드 변화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볼 여유가 사실 없잖아요. 그런데 요즘같이 좀 불확실성 많고 지지부진할 때 오히려 좀 앞서가는 입장에서 이런 트렌드 변화에 대해서도 미리 공부하면서 종목을 선정해 보는 것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또 하나의 투자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을 강조해 주셨고요. 여러분들의 포트 전략에도 좀 잘 녹여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